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한 가지는 도금을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금을 사서 그냥 처박아 놨다가 녹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자동차나 도금이나 사람이나 관리를 해야 돼요. 자동차도 뭐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을 넣어줘야 되고 또 냉각수도 넣어줘야 엔진이 눌어붙지 않듯이 이 도금도 반드시 사용하거나 사용을 안 하거나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뭐 사람도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아야 뭐 암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도금도 마찬가지죠. 자, 보호기에서 쓰는 보호할 이런 스테인리스 강 이런 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런 단조강 또는 유리를 만드는 접대강, 옷강 이런 것들은 녹이 살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지금부터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게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한 가지 자, 1점. 자, 손잡이에 1점, 여기 죽핀이 있죠. 1점 나사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방식. 중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핀을 꽂아서 빠지지 않게 하고 뒤에 나사를 주기 때문에 잘 안 빠집니다. 참 좋은 방식인데 일본은 나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금을 만들었습니다. 나사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나왔죠. 그 전에 나사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손잡이에 핀이 하나,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잡이가 빠져나가지 않게 핀을 두 개를 씁니다. 메꾸기라고 하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것은 우리나라하고 중국에는 저렇게 사용하지 않고 1점 나사 방식을 씁니다. 자, 이것이 1점 핀 하나밖에 없죠. 메꾸기 하나에 뒤에는 이거 풀면 나사로 조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하고 손잡이에서 휘두를 때 날이 절대 휙 빠져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무대에서 왜 인정 못 받느냐? 일본은 이미 나사가 나오기 전에 이 칼을 만들기 때문에 메꾸기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전통 방식이다. 트레디셔널. 일본 사람 전통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통 방식이 아니면 자,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박힌 거죠.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반드시 2점 방식, 메꾸기 2점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2점 방식이라도 우리가 이거 뭐 손잡이를 빼서 일본 사람들처럼 뭐 손잡이를 뒤에 이제 당이라는데 닦아주고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하나의 폼이죠.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개폼 잡는다. 그 식으로 그 서툰 사람이 계속 그거 뽑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뭐 심심하면 뽑습니다. 이 뽑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쩌바 이거 잘못 뽑는다고 때리면 쩌바가 우그러진다. 뭐 꼬불꼬불해진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나는 정통 방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빼는 방법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반드시 이 두 개의 메꾸기가 있는데 메꾸기도 들어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들어가는 방향 쪽 메꾸기는 조금 가늘죠. 뒤에서 치는 뼈는 조금 넓습니다. 거꾸로 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보면 오도 수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도 수입구. 수입 관리한다는 거죠. 자, 여기 열어보면
이런 망치 같은 게 있고, 이런 가루 포대 있고, 또는 천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쓰냐? 자, 이거 이렇게 풀어서 여기다 대고, 여기에 들어간 입구에 구멍이 뒤에서 할 때 넓은 거는 때려 넣은 방향이고, 나온 방향은 좀 얇죠. 여기다 대고 이 망치로 두드립니다. 똑똑똑똑 치면 이게 밀려 나가죠. 양쪽 다 그렇게 하는 거입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지금 뽑아놓은 건데, 그렇게 하면 여기 뽑혀 나옵니다. 메꾸기죠. 죽핀. 자, 거꾸로 치려면 메꾸기 잘못 반대판은 지금 이렇게 망가집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지금 반대 하나 쳤는데. 자, 그리게 하고 이것을 톡 치면 빠집니다. 잘 안 빠지는 게 있어요. 뭐 어떻게 만들다 보면 또 꼭 끼게 만들거나 또 자주 뺀 게 아니면 안 빠지죠. 그럴 때는 이걸 이용하는 의도 수입구 반대편. 근데 잘못되면 칼날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런 천 같은 거를 덧대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치면 빠집니다. 왜 이거 되냐 하면, 이거 안 되면 잘못하면 쩌바가 오그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뺍니다. 그리고 점점 빼나가면 이게 빠지죠. 자, 손잡이 SK 젓가락 하죠. 그리고 세파 얘죠. 접어 얘죠. 또 앞세파 얘죠. 또 하바끼. 자, 하바끼 빼죠. 그래서 자, 이 안에는 잘 안 닿기 때문에 요런 데는 뭐 요런 날 관리 도구보다는 손잡이 해주는 거는 오히려 이 피칼이 낫습니다. 안에 녹도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런 거로 날은 손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천 같은 거 잡고 닦아주면 됩니다. 자, 녹이 좀 있으면 지워지죠. 하바끼 자리 밑에 녹 썰기도 쉽습니다. 이런 데 닦아주죠. 자, 이거 보면 고성지작, 고성이 만들었다고 이렇게 나왔죠. 중국산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피칼로 날을 닦으면 어떠냐? 닦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좋은 금은 여기 나오는 하몬이 있습니다. 하몬이 흐려집니다. 지워지거나 뭐 지워지진 않겠죠. 여기 인공 하몬으로 만든 건 지워지지만 지워지진 않지만 흐려집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런 피칼로 칼 닦으면 아주 무식하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일본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냥 아이고 이거 나 뭐 미술 도금 이런 거 상관없다. 그냥 내가 배기하고 실질적으로 웨폰 무기로 생각한다. 그냥 닦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무기 아니다, 미술품이다 하면 폼을 잡고, 자, 이 가루를 여기에 줍니다. 자, 분가루 같죠? 자, 이게 뭐 흔드니까 이렇게 건들건들 빠집니다. 왜 그러냐?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어서 수입을 했더니 차이나는 역시 3% 부족합니다. 자, 이게 치죠. 뭐 차이나 제품이 건데기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약한 천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자, 닦을 때
손날 앞에서 이렇게 닦으면 손 다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날이죠. 날 부분이 닦으면 안 됩니다. 반대편 등에서 또 이렇게 나오면 앞에 손 비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주의해서 이렇게 닦습니다. 자, 뒷면에 닦죠. 자, 이렇게 닦고 다 됐으면 자, 기름을 어도유가 있습니다. 어도유 다 썼네요. 어도유 여러분들이 수입 도구함이 어도유 부족하면 동백류 화장품 가게 동백류 사서 발라도 되고, 사실은 뭐 참기름 들기름 발라도 됩니다. 근데 참기름 들기름은 고소한 냄새 나고 안 되겠죠. 네. 동백류를 없으면 동백류, 어도유 있으면 어도유를 어도유가 이게 동백류 있죠. 이거는 이제 썰어서 이렇게 칠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보관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 뺀 김에 이 강 손잡이 안에도 이렇게 기름 발라주면 좋죠. 자, 조립 순서는 아까하고 반대죠. 자, 셋바도 앞면 셋바가 있고 뒷면 셋바 있습니다. 앞면 셋바부터 넣고, 자, 저바도 뺀 김에 기름 한번 묻혀주면 좋죠. 저바도 뺀 김에 기름 묻혀주면 좋습니다. 이 옷감 같은 거는 기름을 안에서 계속 바르면서 느끼는 것이 스며드는 느낌이 나요. 자주 기름을 발라주는 칼들이 훨씬 좋고요. 배기할 때 한번 이렇게 기름 바르고 나서 배기하면 훨씬 잘 됩니다. 제가 조립 순서를 지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늙었나 봅니다. 진갑이 지났죠. 하박기부터 넣습니다. 하박기를 넣고 딱 맞죠. 그 다음에 전면 셋바, 그 다음에 저바. 자, 우리나라 사람은 칼이 들었을 때 앞면을 화려하게 하는 걸 좋아하죠. 일본 사람은 칼이 들었을 때 뒷면은 이쪽이 아름다운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칼을 찼을 때 상대방이 이쪽을 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뒷면 셋바 넣고 저가 손잡이죠. 손잡이를 넣습니다. 자, 치면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가면 뭐 이거 좀 쳐도 됩니다. 근데 세게 치면 이게 어찌 카시라가 망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게 치지 않고 살살 치면 되고, 뭐 이런 거 놓고 이렇게 치면 더 낫겠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들어왔네요. 다 들어왔죠. 덜 들어갔는데 핀을 박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거 잊어버리고 핀 안 박고 칼 휘두르면 큰일 납니다. 핀이 빠졌죠. 이때 들어온 방향, 나간 방향, 들어오는 방향이 좀 넓죠. 들어오는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 조금 좁습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메꾸기도 들어가는 방향이 조금 가늘고 쳐넣는 방향이 좀 굵습니다. 자, 망치 좋아야죠.
적고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을 확인해서 자, 집어넣습니다. 호흡 나기 좀 하려니까 안 되겠네요. 성질을 급해서 이걸로 치겠습니다. 자, 포음은 안 나지요. 포음은 안 나지만 실질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자, 우리가 수시로 메꾸기가 잘 꽂아졌나 확인해야 되죠. 잘못하면 휘두르다가 칼 날아가서 상대방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더 닦아주고 납도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자, 이게 금집 또는 사야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발락도 잘못하면 뭐 잘해도 납도하는 과정에서 자꾸 하기 때문에 칼날이 금신 내에 나무를 파게 됩니다. 왜 이거 나무로 만들어서 쇠로 만들면 되지? 쇠로 만들면 칼날을 보호할 수 없죠. 금집을 계속 파더라도 칼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금집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납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것이 들어가는 거하고 칼날이 일자가 돼야 되는데 일자. 자, 뭐냐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배기를 하고 혈전을 하죠. 일자로 금집하고 금이 일자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억각이 가면 옆구리 쑤시게 됩니다. 그럼 계속 파내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일자로 이거는 얼굴 안 보이더라도 이거는 보여야죠. 일자로 해서 톡 흘리면 들어갑니다. 그럼 낮춰주면 일자로 부드럽게 들어가는데 이걸 억지로 자, 뭐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 납도를 해가지고 쑤셔서는 안 들어가니까 막 쑤셔 넣죠. 대패밥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은 수련하고 나서 도장 밑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대패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하고 나면 이걸 털어줘야 돼요. 정확하게 해도 안에 대패밥이 나오죠. 지금도 제가 해도 좀 꽤 나왔습니다. 이거를 자,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이게 계속 모이면 여기 밑에 꽉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 이게 또 잘못 넣으면 이렇게 하죠. 이만큼 와서 안 들어갑니다. 수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를 잘라서 꺼내고 다시 붙이는 방법이 있긴 했는데 본인이 하려면 이것도 뭐 아름답게 만든 게 다 망가지죠. 그래서 반드시 수련 후에는 틀어주라. 요것을 명심해서 칼을 쓰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칼날 이렇게 보면 칼날이 요것처럼 완전히 수평으로 뺀 게 있습니다. 얇죠? 자, 평평하죠? 삼각대가 넓죠? 이런 것은 다다미 배기 아주 좋습니다. 다다미 전용을 할 때 여기 좋죠. 그러나 이런 거 대나무 베면은 이빨이 문드러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대나무용으로 만들었으니까 날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나무로 만든 건 이렇게 가다 끝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날이 잘 안 깨지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뺀 것보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뺀 게 다다미 집단 뺄 때는 좀 불리하죠. 그래서 금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는 다다미 집단만 전부 일본 사람들처럼 되겠다 하면 아까처럼 편편하게 빼는 방법을 사용하고 아까 이거죠. 다다미 집단만 전문으로 빼는 때는 이게 좋습니다. 자, 아니다. 대나무, 거친 대나무도 베고 다다미도 베겠다 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두 가지 선택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총포도금법 시행령 안전하게 내가 도금을 소지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또 도금을 샀으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